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 통찰력을 높게 만들어 드릴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우 멘토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많은 상담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참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좀 좋아질 듯 하면은 악재가 한 번씩 나오면서 시장에 올라가는 흐름을 주춤하게 만드는 흐름인데요. 거기에다 쏠림 현상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내 종목은 자꾸 소외된 느낌도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순환매로 인해서 올라올 텐데요. 그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쯤이고 언제쯤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점을 콕콕 찝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 0279번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하셔가지고요. 미리 접수해 놓으세요. 1부, 2부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또 역시 상담 많이 도와드릴 텐데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장을 점검해 본다라고 하면요. 대형 이벤트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 이벤트를 소화하면서도 하방성보다는 행보성 흐름에서 시장을 견조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수는 방어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주요 섹터의 어떤 흐름성 자체가 하방성보다는 경직성을 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가지려고 하는 흐름성이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수급이 역시 외국인 수급일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 일부 차익성 흐름은 나오긴 했었지만 그 차익성도 역시 이벤트에 대한 효과였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올라왔던 흐름성 자체는요. 선반영이 일부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작년 11월 달부터였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의 매수폭이 매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슈, 악재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요. 그 위에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 가격이 가파른 상승이나 가파른 하락 에서 위나 끝, 저점과 고점 부분에 있을 때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꾸 맴돌면서 고인물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아직까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IT나 반도체 쪽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요. 오히려 쪽 아래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오려고 방향을 틀어줄 때 볼 수 있는 섹터, 바이오라든지요. 아니면 유통 쪽은 조금 하반기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 대한 시선을 단계별로 조금 둔다라면 올해 하반기 전략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IT 반도체의 중심을 계속 유지하는 쪽이 좋고요. 제가 일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IT 반도체가 최근에 상승이 조금 한번 나오고 주춤하는 모습일 때 그게 눌릴 때 사도되는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모아간다라면은 지금 또 어제 그리고 며칠 전에 IT의 반등, 그리고 특히 기판 쪽에 대한 흐름성의 부품 쪽이죠. 흐름성이 나왔었을 때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역시 계속 그런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의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가서 순환매와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개별 종목의 개별 섹터, 그러니까 테마성 움직임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 쪽에 순환할 수 있는 전략에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IT 반도체에 집중을 좀 꾸준하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저것 보는 내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냐라고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저는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IT 반도체는 절대 꺾이더라도 오뚜기처럼 올라올 수 있는 섹터다. 그리고 그런 올라올 시점이 이번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조금씩 살 수 있는 전략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주 아이비 투자요. 아주 IB 투자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550원에 네. 20%입니다. 6,550원이요? 네, 20%요. 2,550원이요? 6천. 6,000원이요? 네. 어머니 고민이 많으시겠다, 그죠?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일까라고 하면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예. 비중이 20%세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물타기 좀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어머니, 물타기라는 관점은 좀 길게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가격이 네네. 좀 싸면 모르겠는데 6천 원이란 가격은 정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이 한번 이슈가 네.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위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2천 원 과거에 1,400원대 했던 게 2020년도 때 이후에 진짜 1,400원대에서 9,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네, 네.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큰 네. 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 얘가 네, 지금 네. 이제 잔잔한 밑에 이제 숲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잔잔한 흐름을 만들면서 내가 다시 언제 좀 꽃이 필까, 다시 또 언제 등산할까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더 사는 관점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예. 이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라면 이런 기업 이제 창업 투자 회사들의 벤처 투자예요. 그러니까 네. IB 투자는 이제 펀드 조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이제 유망한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고 시장 자체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겠죠. 그럼 IB 투자는 그 돈을 순환시키면서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었는데, 자, 우리 금리 동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도 금리 동결이, 우리나라 시장 금리 동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금리 동결, 금리 인상을 쭉 해오다가 동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디로 갈까요? 인하겠죠, 그죠?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런 창투사들은 다시 또 투자가 이제 우리의 유동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돈을 다 또 투자는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 시장이 조금 좋아지네, 안정화되네,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여지와 그리고 기업이 다시 또 성장할 여지와 이 투자 좀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다시 또 활발해질 때 이 창투사들은 또 다시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기업 IPO라고 아세요, 어머니? IPO? 아니, 모르세요? 네네. 잘 몰라요. 우리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예. 그죠? 그러니까 뭐 마켓컬리 아세요, 어머니? 마켓컬리. 마켓컬리 잘 모르겠어요. 쿠팡은. 네, 알아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기업이 상장하는데 제가 이제 쿠팡에다가 지분을 투자해서 이제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 내 지분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기업이 투자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 가치가 이제 뭐 어디에 상장한다라고 하면 이슈가 되면은 이 기업이 내가 그 기업의 가치에서 이익이 많이 남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시기가 하반기에 조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렇죠. 하반기 전략 어떻게 가져가냐? 물타기 네. 하셔도 돼요. 다만 어떻게? 네. 지금 갑자기 네. 한 번에 빵 사놓는 것보다는 천천히 아,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내 단가가 6,000원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걸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많이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최근에 잠깐 요즘 뭐 단계별로 단발성 이슈가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한 2,300원 정도, 2,300원대 정도 이 아래쪽 네. 하고요. 혹시나 갑자기 한 1,800원, 1,900원대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네. 시간의 투자가 맞는 거거든요. 가격의 투자, 네. 가격보다는. 그래서 그런 가격 네. 오면 놀리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씩 네. 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 그 가격에 또 사야 되니까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 단가가 더 조금씩 낮춰지면서요. 네. 많이 사실 20%라서 솔직히 내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네. 단가 낮추는 거를 저는 한 4,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단계별로 조금씩 보면서 눈을 5,000원, 5,500원, 5,000원, 4,500원 낮춰가는 걸 조금씩 보면서 비중을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시간적인 네. 부분은 하반기까지 쭉 보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화성 밸브요. 화성 밸브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6,2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6,200원에 10%. 10%요? 네. 어떤 고민이 뭐세요? 어떤 고민이 되세요?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얼마에 매도해야 되나? 응. 음, 도와주세요. 일단은 뭐 수익 중인데 네. 우리 다음 주에 단타성이죠, 어머니? 길게 본 거 네네. 아니잖아요, 그죠?
길게 본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일단 이슈적인 것도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재무적인 네. 리스크는 없으니까 단발성 이슈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단발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긴 네. 조정기가 왔는데 자꾸 바닥을 네. 다지면서 거래 수급을 많이 주는 단계를 최근에 네. 한 7,000원 중반 후반대 정도로 계속 똑같이 맞춰놓고 지금 또 그 가격대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밸브 쪽 네. 관련된 부분은 뭐 기자재 쪽에서 관점에서도 저는 좀 회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틀 전에 어제하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막 이 변동성 이벤트 때문에 미국의 이벤트 때문에 막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을 실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개별 종목 네. 오히려 이런 화성 밸브나 우리 대형주 막 이런 쪽보다는 이런 이슈성에서 단발성으로 시세가 강할 수 있는 소형주 쪽에서 조금 많이 돌았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소형주거든요. 근데 소형주가 네. 갑자기 이제 시세가 크게 한번 변동성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고요. 다음 주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에는 위쪽 한 6,600원대에서 좀 갇히는 흐름이 나오다가요. 이건 뭐 제가 네. 기술적으로 경험상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네. 패턴적으로 만들어왔던 기업이 시세가 항상 비슷한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한 6,000원 네. 이전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를 많이 늘리면서 차익도 내고 네. 소형주들이 네. 그래요. 올라가면은 더 가겠거니 하는데 위에서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잘 생기니까 단발성으로 네. 보시고 올라오면은 네. 저는 한 7,200원대 위쪽으로 분할로 네. 파시면서 이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위쪽 고점을 한번 더 시도할 것 같네요. 7,200원 네. 위쪽으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멘토님께 전에 한번 상담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삼성중공업 그 당시에는 80%였는데 네네. 예, 제가 기억납니다. 30% 정리하고 지금 50% 가져 있습니다. 네네. 목표가를 조금 높여 잡아도 될런지 그래서 오늘 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비중만 많으시니까 좀 줄이시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더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요, 분명히. 네네. 네, 8,000원대하고요. 비중이 많았었기 때문에 줄이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저는 비중이 많아서 내려오면 더 늘리는 거는 아주 소액 정도는 늘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길게 네. 가세요. 더 길게 가셔도 돼요. 제가 조선에 대해서는 가끔 얘기드리고 그때 제가 주챔쇼에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맞습니다. 것 네. 같은데 그것도. 네. 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네, 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중공업 네. 쪽은요 어렵다 안 좋다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업황 사이클이 이 조선 쪽에 네. 우리가 배가 한번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노화되면은 결국 고치는 데도 한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배가 고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배도 뭐 LNG 추진선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바뀌어가고 하니까 그걸 그 흐름에 바꿔야 되고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그게 이제 주기가 12년에서 15년이에요. 근데 조선 쪽에서 업황이 가장 크게 사이클이 돌아왔던 게 2005년도 이전에 이제 조선 수주를 받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빅사이클로 이어졌던 게 우리나라 시장이 유통하고 같이 올라갔던 시점이 2005년도거든요. 그러면서 2005년부터 7년까지 우리나라 시장 흐름성이 이런 굴곡을 거쳤지만 정점을 만들고 갑자기 위기가 왔던 거였거든요. 글로벌. 예, 그래서 저는 조선 쪽에 대한 빅사이클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수급적으로도 저는 이제 네. 수급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런 대형주 쪽에서 수급을 봐야 돼요. 특히나 연기금 기관 쪽의 수급, 특히 연기금 수급이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수 관점을 많은 폭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은 중기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가면서 계획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적인 부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반영돼 왔잖아요. 올해부터는 흑자 네네. 전환의 이슈는 있지만 흑자 전환보다는 업황에 배가 이제 이 조선 배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노후화된 걸 버리고 수주된 것들이 새로운 배들이 바다 위로 떠다닐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게 시장에서 많은 사이클을 줄 거라고 봅니다. 조정 주더라도요. 네. 좀 더 가세요. 저는 네. 8,500원은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때 한 번 더 네. 점검하고 그때 한 10% 정도 줄이시고 한 번 더 점검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높게 더 가서 또 그리고 전화 하나 주세요.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짧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이 지금 주식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주가에 뭐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요. 우리가 네. 품절주들은 가볍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 주식 거래량이 적으니까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이 많을 때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은 그 유동성, 그 활발한 시세 흐름의 회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차익성은 나오겠죠. 하지만 그 매집성이라는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주식 수가 많았을 때 효과도 역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은 활발한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나쁜 쪽도 단점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장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인터플렉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800원인데 예전에 네. 상담했는데 13,000원 오르면 전화 한 번 달라고 해가지고요. 네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15%요. 16,800원. 조정을 주면 더 사는데 제가 그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기업 자체 인터플렉스가 이제 영풍그룹이라는 그룹사에 있는데 뭐 코리아 서킷하고 코리아 서킷의 지분도 갖고 있고 인터플렉스하고 그리고 뭐 연결돼 있는 고리에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지분 구조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회계 감사가 조금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네. 조사를 좀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네네. 내용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찝찝하잖아요. 그죠? 네, 찝찝해요. 기업의 내용은 참 좋은데 그런 게 너무 찝찝해서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기다리자라는 측면이었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네. 올라오는 거는 우리 그 가상현실에 대한 고글 요거 요즘 애플 이슈 나온 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모르죠. 그냥 인터플렉스에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많이 사놓고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고요. 이 네. 기판 쪽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기판에도 네.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굴곡적인 부분들이 있고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제 스마트폰이 또 출시됩니다. 우리 접는 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펜 있죠, 펜. 노트 펜, 네, 펜을 쓰는 네. 거 있잖아요. 그걸 인식하는 디지타이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인터플렉스가 독점적으로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애플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던 거를 삼성전자가 살려주고 있고 그리고 영풍그룹 자체 풍부한 자본력이 이 기업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주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조정성 지금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약간의 조정성이 네.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한번 5% 정도 더 늘려서 단가를 한 15,000원대 아래쪽으로 낮춰놓고 계시면은 매수가 오고 네. 거기서 비중 줄이고 수익에 대한 관점까지도 추후에 볼 수 있으니까요. 또 한 12,000원 네.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그때 네. 비중을 한 5% 정도만 추가 대응성으로 생각하시고 15,000원 네. 되시면 또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거니까요. 아, 네.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홀딩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모헨즈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640원에 10%입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네. 네, 아유, 조금 기뻐해야죠.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감동의 눈물이신가요? 네, 금요일날 3일 갔는데 네. 이게 시간외로 조금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을 조금 해야 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내가 100%를 다 지금 손해라서 이거 다 팔아도 또 손해가 좀 그래도 많이 느껴진다라는 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내가 10% 갖고 있는데 3%를 팔았을 때 그 3%가 내 손해가 전체 비중이 얼마일까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한 10% 정도 지금 6,50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6,60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 네. 내가 손실 구간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상한가인데. 근데 시간에 네네. 이런 거 의미를 보지 마세요. 그만큼 가파른 네. 상승 이슈는 있었어요. 새만금이라고 네네. 아세요? 새만금.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LS하고 LNF가 합작해가지고 전국적 공장 네.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야 아. 이 새만금 사업하는 모엔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네. 모엔지가 이쪽에 테마성으로 좀 올라온 거고 강한 시그널을 많이 네. 주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잠깐 조정을 주더라도 한 번 좀 시세는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6,500원대 아, 네. 팔 수 있는데 뭐 이건 저희 예상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네. 아닙니다. 이럴 때, 네. 자, 오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팔면은 10% 정도 마이너스 정도, 한 15%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네네. 그 10% 비중을 다 팔면은 그 마이너스예요. 근데 내 비중이 한 3% 정도예요. 그죠? 네. 3% 정도를 줄이면은 실적으로 한 3% 정도, 실제로 내 전체 비중에 한 3%의 마이너스가 잡히겠죠. 네.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는 현금이 네. 조금 더 생기죠. 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현금을 네. 만들어 놓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내가 본전에 다시 올라도 6,600원 팔아도 그래 내가 3% 정도의 손절이니까 뭐 그래 크진 않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네. 보이시고. 근데 만약에 현금 만들어졌다. 내가 추가적인 큰 돈을 다시 또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면 그 현금 만들어진 것도 해서 단가를 좀 낮춰볼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내가 기회비용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내일 약간 떨어져 출발하다도 분명히 한 번 더 오릅니다. 오르면은 한 6,100원대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요. 6,100원은 네. 이전에 저항을 받는데 꼭대기까지 가지 않아요. 항상 그 떨어지는 흐름에서 강한 힘이 작용됐던 위치가 6,100원이에요. 네. 그래서 6,100원 자리에서 비중을 제가 얘기했던 대로 3% 손해 좀 보더라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줄이고, 조금 네. 일단은 6,600원, 6,500원, 600원대까지 한 번 더 기다리시고 절대 홀딩하지 네. 마세요. 너쁜 가격이니까 네. 홀딩하지 마시고 네. 강하게 올라오면 6,500원에서 7,500원 사이 정도에서 변동성을 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전략적으로 7,500원요? 네, 그 사이예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네. 가격을 딱 집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그 안에서 네. 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한번 나오면 계속 줄이세요. 네, 조금씩 계속 파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네,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슈가 좋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KG 케미컬입니다. KG 케미칼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4만 원에 60%입니다. 4만 원에 60%요. 예. 어제 사신 건 아니고 4만 원 같으면은 좀 기다리셨겠네요. 4월 초에, 그죠? 아니, 네. 4월 초에 샀어요. 네. 그 중간에 뭐 막 올라갔었는데 내가 그때 병원에 뭐 수술 관계 때문에 있느라고 네. 퇴원 오니까 확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항상 주식이 그렇습니다. 사놓고 기다려서 계속 나중에 제가 안 보고 있다가 봤는데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좋지만 마이너스 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흐름상 KG케미칼은 뭐 주목을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차트 같은 거 보시나요? 예, 약간 봅니다. 약간은 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화면 보시면은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그럼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그 4월 많이 초에 올라오고.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4월 초에 사셔가지고 위쪽으로 수익이 예. 많이 났었는데 못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내려와서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시간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냐라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네. 반등이라는 거는 뭐 가격적으로 위쪽에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들이 많은데 그 가격까지 어떻게 보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력도 항상 이 떨어지는 흐름에서 물량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라는 게 그 물량이 많이 있는 매물대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적 반등은 짧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잠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추세의 어떤 연결고리 파동을 만들기 위한 반등이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위에 저항이 너무 단기간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간이 그런 걸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아직 시간적으로 봤을 땐 단기간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크게 더 올라갈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한 43,000원대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아직 소화되지 않은 부분을 소화할 때 43,000원 자리에서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매도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요. 43,000원 자리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녁 매도인지 뭐 일부 매도에. 저는 전액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60%십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고리 아이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변동성 어렵게 가고 있는 거를 60%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전액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KB금융이고요. 네, 매수가하고 빈중은요? 47,500원에 25%인데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가 궁금해가지고 좀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세요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거를 한 5만 원, 2, 3천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생각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시간적으로 좀 짧은 시간을 보고 계시네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한 8, 9월, 한 3분기까지는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3분기까지 은행주 관점에서 접근이라 저는 배당까지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 저는 그것도 별로 내키지 않고요. 뭐 금리 동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점에 맞물어졌고 우리나라에 이제 경기 침체성이 온다, 부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커진다, 은행적인 부분에서 부채가 터지면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좋지 못하다. 저는 아직 이 잔재가 남아있다. 우리 미국에서 은행들 파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시점이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에 대한 위축이 되면 자영업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가차 감소하고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요즘 사채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은행 대출을 갚을 이자를 갚을 여력이 좀 많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뉴스 보니까 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유혹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게 그 상황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KB금융이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냐라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서 주가의 흐름성을 우리는 이 기대감과 이제 기대감이나 아니면 성장성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거에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KB금융은 실적으로 배당 성향으로 해서 내가 적금을 넣어둔다라는 관점,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KB금융에 넣어두면서 5%씩 적금 받는 거를 매월 적금 넣는 게 나은 그런 전략이 아니다라면은 이 시세적인 차익에 대한 부분의 관점이라면 종목 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조 쪽, 경기 소비 쪽에 관련된 부분이 침체가 있고 회복이 되는 관점에서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단단한 게 역시 제가 IT 반도체를 강조하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IT 반도체가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좀 내려가더라도 그걸 내가 조금씩 사모으면 올라와서 수익 내는 관점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기간적인 부분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 교체요? 네네.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오늘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방송이 끝나고 가니까요.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오늘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요. 경기도 부천으로 갑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5층이고요. 오늘 가장 기본적인 강의성 같지만 알찬 강의로 준비했으니까요.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주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지금 출발하셔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오신 분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천입니다. 부천역 쪽에 오셔가지고요.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코치 전문가님들 덕분에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네네.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6,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56,000원에 20%요?
예, 이거는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됐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끼놓고 있었는데 네. 요즘 내부 들어가 보니까 좀 소식이 괜찮은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추가 매수하고 앞으로 전망하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이오 쪽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요. 한 번쯤 네. 하반기 때 이슈가 될 만한 게 역시 뭐 오스코텍 같으면 유한양행하고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저는 내용적으로나 이제 하반기 때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이번 암학회가 있고 종양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특별한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네. 하반기에 가면서 또다시 뭐 내년 1월 달까지일 수도 있는데요.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 바이오가 경기 방어주라는 성향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다 수급이 갈 곳이 없으니까 바이오에 가서 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경향을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이오 개별적인 흐름으로 조금 많이 전환됐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소비자하고 네.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경기 소비성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성이 좀 있는데요. 제가 바이오는 오스코텍은 실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56,000원까지 아주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머니가 주식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에 좋다 좋다고 TV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격으로 맞습니다. 돌아온다는 게 이걸 단가를 낮춘다는 게요. 56,000원에서 이 단가를 워낙 뭐 바이오 특성상 갑작스러운 큰 급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막 네. 올라가 버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상상일 뿐이다. 제가 상상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이유수로 이만큼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눈 가야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단가를 조절한다는 게 비중이 뭐 5% 정도다, 20%인데 여기서 이 단가를 4만 원, 3만 5천 원까지 낮추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20%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되겠죠. 맞죠? 그죠, 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그랬는데 뭐 하고 있는 쪽에 대한 내용성이 좋게 나오면 좋은데 생각보다 좀 좋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망을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데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돈이 잠겨버리겠죠? 맞죠, 어머니? 그러니까 신중해야 네.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매수의 관점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단가가 뭐 어느 정도 아래쪽에서 낮춰서 내가 비중을 적게 효율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 드리지만 어머니가 그런 컨트롤을 하시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는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맞는 거고요. 늘리는 것도 확실한 이슈가 오히려 눈에 보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게 바이오 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쪽은 없는데 나중에 결국 오르겠지라고 사는 건 바이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무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술 수출이나 어떤 특정적인 이슈가 부각되고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마음이 더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과감히 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슈가 돼서 32,000원대 정도 여기가 이제 행보 박스권의 어떤 저항성이 가득한 구간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저항성 느낄 때 축소나 의견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바닥에서 올라온 흐름에서 수급성은 양호하기 때문에요. 홀딩 의견을 드리되 시간적인 부분이 걸린다라고 보고요. 바이오 쪽 한번 사이클 나올 때 오스코텍 강할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32,000원대 다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솔리드요. 솔리드요. 네, 9,200원에 네, 10%. 9,200원에 10%요? 네.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매도도 못하고 그냥 네. 계속 갖고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오면 네. 매도할까 해서요. 현금 있으세요? 네. 네, 좀 더 살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솔리드 네. 하면 생각나는 거, 이 기업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5G. 네, 5G 네. 얘기하는데 우리 5G 잘 터지세요? 저는 안 터지더라고요. 저도 5G 네, 5군데 쓰고 맞아요. 있는데 잘 안 터져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앞으로 뭐 고성능 반도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뭐라고 하는데 5G로 아직 우리가 뭔가 5G 시대로 넘어간 것 같지가 않죠, 그죠?
네. 네, 근데 다 끝났다 그러고 5G는 뭐 끝났어, 이제 없어, 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리드는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른 5G하고 네. 다르게. 그래서 솔리드는 저는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되고요. 단가를 네. 낮추세요. 한 7,000원, 네. 7,500원 아래쪽으로 낮춰놓으시면은 이후에 한 네. 8,000~9,000원의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것도 올 아. 하반기 때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낮춰가는 네. 건 천천히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올 한 6, 7, 8월 달에도 한번 위로 방향성을 틀어주면 그때부터 오를 것 같기도 하고요. 패턴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닥입니다. 어떤 종목을 보셔도 이 바닥권의 이 가격대보다 높은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이 바닥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큰 이슈가 있었던 2020년 이전의 흐름성까지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종목은 더 추가적인 대응을 해서 7,400원대 정도까지 낮춰두시면은 이후에 수익도 일부 보시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비중 관리적인 부분에서 내 현금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수 있는가, 여유는 어떻게 되나, 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유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추가 대응을 조금씩 하시면은 단가가 얼마씩 떨어지시는지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대응하셔가지고 단가 낮추시고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 됐었을 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네. 정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성에서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세력이 이 시세를 크게 만들면서 올리면서 수익을 내려고 했던 시작된 구간, 그런 거 또 5,400원, 5,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가격대는 내려오면 지지력도 보이고 의미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이탈해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5,400원대 정도가 적정해 보이니까요. 그 가격 지금도 괜찮고요. 조금씩 사세요. 1%씩 네, 1%씩 사서 조금씩 채워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나를 나눌게요. 네? 나를 나눌게.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까요? 나를 나눌게. 나레 나노텍.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9,250원에 10%. 9,650원이요. 650원. 비중은요? 10%.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까지 갈라나 싶어갖고 매도를.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예, 이게 뭐라고 했던데.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인데 예. 최근에 이슈도 좀 받고 좀 올라왔었는데 9,600원짜리 최근에 한번 시세도 한번 나왔었네요. 위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도 한번 나왔고 주가가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어머니 이거 뭐 짧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시는 거 예. 아니시고 그러면 짧게.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만 보시고요. 1,300원에 매도 걸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1,300원에요? 네, 1,300원이요. 한 번쯤은 더 올라올 텐데 약간 조정성을 또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보이고 1,300원에 이번에 올라올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좀 길게 만약에 들고 가게 되면 가격이 다시 저기 밑으로 좀 떨어졌다가 한 8,800원까지 떨어졌다가 흘러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걸리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걸 가져가지 마시고요. 1,300원에 걸어두시면은 한번 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포스코 DX 17,000원에 20%요. 17,000원에 20%요? 예, 포스코 DX. 네. 한 3개월쯤 됐거든요. 네. 그 매수한 지. 네. 주식 차트 같은 거 안 보시죠? 예, 보세요. 차트는 몰라요. 볼 줄 모르죠? 또 예. 어떻게 사신 거예요? 포스코 DX를? 포스코 DX가 뭐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뭐 IT, 뭐 네. AI, 뭐 로봇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포스코 그룹의 다른 주식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봤습니다. 저렴하다라는 건 맞는데요.
그때 사신 17,000원의 기점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기술적이다라는 예. 부분은 뭐냐면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예. 17,000원짜리가 저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냐. 혹시 화면은 보고 계세요? 예,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선 하나 그어 놓은 예. 게 사신 가격이에요. 예, 예. 근데 밑에서 보면은 얘가 저기 밑에다가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여기다 보면 여기가 7,000원이거든요. 예, 예. 사셨을 때가 이 시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4월 중순 때였는데 3월 예. 말쯤에 7,000원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예. 3배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거의 그 정도로 크게 올랐죠. 그죠? 단시간에 예. 급등했다라고 해요. 급등. 들어보셨죠? 급등했다. 그럼 급등을 한 종목이 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쉬지도 않고 그 이슈로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17,000원이라는 가격을 싸게 이게 비싼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보면은 단기간에 이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올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예. 많이. 그럼 뭐 오른 데 예. 사셨다라고 하는데 저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재무적으로 봐도 저는 뭐 작년 실적 기준에도 저렴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과열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주가 오른 건 과열이죠. 근데 재무적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이거는 예. 정말 한마디만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고 위에서 그냥 좋다라는 얘기하고 내 기준에 나만 생각했을 때 이거가 가장 싼 것 같다라고 해서 샀다. 근데 그걸 포스코 그룹에서 비교를 했다. 근데 그걸 또 가격만 비교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17,000원이라는 예. 가격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이해도가 조금 예. 아직 낮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계속 끌려간다. 한 번쯤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세가 나오면요. 15,000원, 6,000원대에서 손실 예. 안 보고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에 손실 안 하고 있으면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 뉘우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리하시고 투자를 내가 모르고 시작했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15,000원 부분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인공지능 좋아요. 근데 이 흐름을 내가 읽을 줄 모르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를 한번 공부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요. 정리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좀 더 천천히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로템 32,000원에 10%인데요. 현대로템 32,000원에 10%요. 네, 근데 10% 정도 더 사도 하고요. 더 살려고요. 왜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37,100원이더라고요. 고점이요. 네, 그 네. 4월 달에. 그래서 거기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네, 그래서 한 10%나 5%더 매수를 하면 지금 어떨까? 얘기가 좀 잘못된 게요. 37,1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확신이 네네. 안 서는 거네요. 그죠? 확신이 안 네. 서는 건데 근데 저도 네. 확신이 안 서요. 솔직히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맞추면 제가 뭐 그냥 뚝딱뚝딱 맞추고 제가 여기 안 앉아 있겠죠. 그죠? 컴퓨터가 돼서 그냥 맨날 그런 걸 다 맞추고서 그냥 제가 뭐 수억을 벌고 있겠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이 잘못된 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내가 확신이 안 서는데 10% 더 살려고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확신이 서면은 10% 더 사서 여기까지 가자가 되는 거야.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데 부분이 어디일까라는 거 먼저 확인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사지는 마시고 일단은 저는 이 가격대가 고점이 37,800원이다라고 하는데 직전 저점은 그 고점만 보지 말고 저점도 생각해야죠. 직전 저점은 이 아래쪽이 24,800원입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얘가 올라가다 말고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내용적으로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철도 이슈에 대한 부분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철도 이슈도 저번 주에 잠깐 금요일 날 이슈가 돼 철도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뭐 방산 쪽도 이슈를 가지고 있고 참 좋은 내용성을 갖고 있지만 이 그 흐름성 자체가 추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현대로템의 투자를 관점은 이 고가에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사고 팔고를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고 팔고를. 손절도 하고 수익 날 때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런 내가 기준점 스킬이 없다라고 하면은 단기 수익에서 그냥 만족하고 팔고요. 또 내려오면 그걸 또 다시 또 낮춰서 사서 모으고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워낙 지금 네. 흐름이 좋은 기업이라서 뭐 떨어질 겁니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판단하고 조금씩 이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은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도안이면 뭐예요?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 5대 5다. 왜? 워낙 이 추세 흐름을 강하게 끌고 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위쪽 저항성에 대한 부분들을 눈높이를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37,800원이 아니라 고점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식을 잘못 배우면 이 고점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깨 구간에 팔면은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눈높이를 좀 낮추자. 지금 어머니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35,000원 정도만 보세요. 35,0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코센 5,200원에 10%요. 5,200원에 10%요? 예. 네. 어떤 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저기 한 달 전에 매입을 했는데 네. 이제 한 이틀 전에 한번 팍 튀더라고요. 네. 근데 못 팔았어요. 네. 뭐 타이밍상으로는 못 팔았다니까 시가 뛰었다 갑자기 쭉 떨어지니까 뭐 순식간에 떨어졌네요. 거래도 많지 않아요. 이 기업은 그 최근에 우리 급락 나왔던 기업 아시죠? 뭐 주가 조작이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대한방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서 거래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한 무리로 인해서 그 한 가족들의 무리였잖아요. 한 무리들로 인해서 그 무리가 그 매도성 흐름에서 반대 매매가 생기니까 이 주가가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시장의 관심성보다는 뭐 관심이야 생길 수 있는 부분, 테마성으로 갈 수 있는 건 있지만 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주가가 뭐 한 1억 정도 가지고 주가를 10%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주가의 변동성이 그죠? 단단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가 우리 증시에도 이 무게가 축전 수급이 이제 활발하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많은 이런 기업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코센 같은 경우가 그 갭 띄우고 떨어진 이유가 거래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호가창 아시죠? 호가창. 예. 그 호가창 보면 잔량이 쌓여 있는 거 뭐 한 호가에 뭐 그냥 뭐 10만 원, 2주, 3주 이래고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팍팍 변하니까 그거는 이 기업은 갑자기 거래도 없는데 훅훅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관련해서 테마성 이슈를 잠깐 받는 것들은 그런 게 잠깐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손해도 아니고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던 건 이미 내가 생각했던 시세가 나와버린 거다라고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불확실함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매도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건 있지만 좀 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탄탄한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전환점 얘기 드리고요. 이 종목은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방송 끝나고요. 바로 강연회로 갑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열리니까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소통하시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